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바다님, 예, 후원 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예, 승리백배님이신가요? 예, 승리백배님이시군요. 예, 승리백배님 후원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좀 진행해 볼게요.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경찰이 이 비정규직 문화재를 강제 해산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비정규직 문화재는요,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이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형식에 맞춰가지고 열 문화재였습니다. 사실 1박 2일 문화재, 요즘은 좀 흔하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1박 2일 문화재 꽤 많았어요. 특히, 무슨 출범식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5월에 한총련 출범식 혹은 전대협 출범식 또는 8월에 범민족 대회 이런 거를 할 때 꼭 그 열리는 장소에 가가지고 1박 2일 노숙농성을 해요. 1박 2일이 뭐야? 2박 3일이 있는 경우도 있죠.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참 그러고 보면 그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낭만인 것 같기도 하네요. 도대체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혹은 박스 몇 장 깔아놓고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누워가지고 오그리고 앉아가지고 잠을 잔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밤새 문화재가 열리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한쪽이 연극을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영화를 틀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꽁트가 열리기도 하고 저는 참 그 기억들 그때는 정말 고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억들 지금은 참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잊지 못하는 1박 2일 문화재가 있어요. 91년 범민족 대회 경희대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때 경찰이 이 경희대 주변을 완전 철저히 원천 봉쇄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밤에 10시인가 들어갔어요. 근데 밤 10시가 들어갔더니 통일노래 한마당이라는 게 한참 진행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 통일노래 한마당에 이제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경찰에 쫓겨다니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다가 우째 들어와가지고 밤에 10시에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녹초가 되지 않습니까? 8월이면 또 얼마나 날은 더워. 모기는 얼마나 많어. 자, 그러고 있는데 땀이 짤짤 찌들어가지고 그 통일노래 한마당을 보고 있는데 그해 통일노래 한마당 사실상 최우수곡으로 가장 최다 인기곡으로 선정됐던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91년 통일노래 한마당 91년 범민족 대회 통일노래 한마당 1등 1등을 한번 그때는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중앙대 노래패 누리울림의 통일은 됐어가 1등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진짜 1등은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노래패가 부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였다라고 합니다. 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컬트 트리플의 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실은 91년 범민족 대회 통일노래 한마당에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를요 밤새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경찰한테 시달리다가 딱 들어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노래가 딱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갑자기 없던 기운이 솟아납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어요. 왜? 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밤을 새요. 그 기분에.
그러니까 통일노래 한마당이 밤새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동이 탁 트는데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1등 곡은 앵콜이 아니었어. 2등 곡이었다는, 뭐 당시로는 그러니까 사실상 1등 곡이었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가 앵콜 곡이 되는 겁니다. 동이 막 트는데 그 노래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자, 참 그날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30년이 됐어요. 아이고, 참, 날 빠르다.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재를 했다간 경찰이 와서 해산을 한다는 겁니다.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거죠. 91년 통일노래 한마당, 그때 노태우 때였어요. 노태우도 안 하던 짓을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문화재는요, 대법원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왜 대법원 앞이냐? 지금 비정규직 관련된 재판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오고 밀려있는 게 한참 됩니다. 이 비정규직을 절대 쓸 수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예, 제조업 공장입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사내 하청업체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공정 자체가 통째로 외주를 준다면 모를까? 예, 내주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있고 자신들이 고용하지 않은 외주 노동자가 같이 파견 나와서 같은 일을 한다면 뭐가 된다? 이건 불법 파견이 돼요. 그리고 그 업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 불법 파견입니다. 즉 현대자동차 내에 있다라고 하는 사내 하청업체, 사실은 불법이에요. 근데 이 판결이 내려지면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망하겠죠. 예. 그래서 몇 년째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몰려갈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대법원이겠죠. 자, 대법원에 가서 시위는 못합니다. 시위는 못하지만 뭘 한다? 예, 문화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문화재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제 해산을 했다네요.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이십니까?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예, 어느 스님이 경찰을 말리고 있죠. 그러지 말라고. 자, 지금 여기 경찰에 끌려가는 이 여성 노동자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한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느 스님이 이걸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마저 제지당하고 있네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사람 한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찰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대한민국에서 이제 안 봐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나올 때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이제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네요. 경찰은 이래서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검사들도 믿으면 안 되지만 경찰들도 매일반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이게 잘못이다라고 한 줌의 주저함도 없어 보이는 저 모습들을 볼 때 참 화가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 울부짖는 노동자가 있고요. 예, 이렇게 실려간 노동자도 있습니다. 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1박 2일이라는 거. 문화재가 1박 2일이라. 근데 여러분, 1박 2일이 잘못됐나요? 문화재를 1박 2일 하면 안 되나요? 나도 했는데, 노태우 때도 했는데 1박 2일이 안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찰이 불법 운운하고 있는데 1박 2일이 불법입니까? 문화재를 1박 2일 한다고 불법이 되나요? 아니, 백보양보에서 시위라고 치죠. 시위를 1박 2일 한다고 불법이 됩니까?
1박 2일 시위는 불법이라고 대한민국 법에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신고를 안 했다. 신고 안 했다고 불법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고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안 했다? 1박 2일이다.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요? 신고 안 한 집회라고 해산하는 경우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예, 군사독재 정권에 그런 일이 많았죠. 하지만 1박 2일이라는 이유로 해산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1박 2일 집회가 불법이면 그러면 광화문 점령하고 있는 그 정광훈 같은 사람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의 집회도 그러면 다 해산 사유가 되는 건가요? 그분들 툭하면 뭐 거의 한 며칠 장악하고 계시던데요. 예, 주말 내내 계시던데 그거 다 해산 사유겠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이죠. 자, 제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1박 2일 시위라고 해서 불법 아닙니다. 노숙 시위라고 해서 불법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육법 전서 다 뒤져도 그런 조항 없습니다. 지금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면 이걸 누가 통제해야 됩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한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효용 가치를 보이려면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정권이 미쳐 날뛰는, 마치 망나니처럼 미쳐 날뛰는 이 상황에서 투쟁을 해야 되고, 예, 이 경찰청장들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렇게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이낙연이 이재명의 대안이 되고 싶다면, 정말 그래서 자기가 당권을 잡고 싶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재명하고 맞서 싸울 게 아니라 나 이재명보다 잘 싸워 라고 효용 가치를 보이라고요. 알겠냐? 나이를 그까지 처먹고서는 진짜 아유,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이 변방의 장수로 있을 때 그 사람이 당 지도부 비판하는 걸로 그런 걸로 떴어요? 아니에요. 직접 박근혜, 이명박과 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도장을 받은 겁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까지 커지게 됐는데요? 예, 저 사람은 잘 싸울 것 같다. 예? 우리가 정말 힘들어 하는데 답답해하는 이런 부분을, 예, 이재명이라면 다 알고 우리만큼 싸워줄 것 같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우는 정당, 민주정당을 원하는데 자꾸 뒤에 앉아가지고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그런 정당을 볼 때, 아니 그런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지지하고 싶겠어요? 수박이고 이낙연이고 하여튼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수박이든 낙지든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여하튼 간에 니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싸우지 않기 때문이니까. 참 답답스러워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김종민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정말 답답하다. 왜 싸우지 않느냐? 왜 전투력이 없느냐? 의원님도 제가 궁금하다. 싸울 수 있느냐? 전투력이 있느냐? 자신 있다 그러대. 젠장 씨, 그 전투력 지금 엉뚱한 데 쏟고 있잖아. 아휴, 참 답답합니다. 그 결과, 예, 시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예, 민중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참 속 상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예, 이 첫 번째 순서는 제가 오늘 다급히 좀 준비한 순서라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첫 번째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